안녕하세요. 취재하고 중계하고 진행하는 담행 취중진담. 오늘 토요일 와이드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, 그리고 일요일 와이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. 마침 여기 오늘 시작한 내용이 있네요. 네, 민주당만 빼고 이 칼럼 얘기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.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해서 임미리 교수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됐고, 그래서 결국 고발은 취하했습니다. 그런데 그러는 바람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걸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듣게 됐고 보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좀 민주당이 이걸 고발한 것 자체가 조금 옹졸하다라는 비판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. 이 내용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 중에 하나는 민주당만 빼고 총선에서 투표를 하자라는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제안한다.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임미리 교수가 쓴 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건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아니었거든요.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걸 두고 민주당이 이걸 고발을 하게 되니까 더 논란이 됐던 겁니다. 민주당에서는 그걸 몰랐을까요? 알았겠죠. 아마 경고의 메시지로 고발을 한 게 아닐까라는 정도로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.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. 왜 이런 칼럼에 대응을 했느냐라는 거였습니다. 당대표에게 분명히 보고를 했다고 했거든요. 홍익표 수석 원내대변인이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데 서면 보고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아마 못 본 것 같습니다. 고소고발 워낙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었겠죠. 그래서 그냥 고발 조치가 그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, 결국 나중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고발을 좀 취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하고 고발은 취하가 됐습니다. 취하를 하면서 했던 해명이 또 논란이 됐어요. 임미리 교수가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내일의 이름이 올라있다. 안철수 캠프에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인 의도로 이런 칼럼을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. 임 교수가, 저는 그래서 안철수 신당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까지 했어요. 민주당이 워낙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. 근데 보니까 임미리 교수는 그 안 전 대표의 내일의 이름을 올렸을 뿐 적극적인 활동을 한 건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.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민주당 이번에 완패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제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. 물론 임미리 교수의 이런 발언도 아주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만, 사실 민주당이 고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런 칼럼을 실었던 경향신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걸러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 워낙 이제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요. 사실 굉장히 직접적으로 민주당을 빼고 뽑자라는 내용 자체는 조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조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, 신중하게 좀 판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도 있기는 했습니다. 그리고요,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왔는데, 초선에게서, 그 최고위원이지만 초선에게서 나왔습니다. 바로 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인데요.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좀 신중하게 발언해달라라고 했습니다. 이게 혹시 당의 목소리는 아닐까라는 질문을 좀 드렸는데,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의 목소리는 아닐 것 같다. 김혜영 최고위원이 워낙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소신 발언을 좀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그 와중에요, 추미애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. 17년 만이라고 해요. 2003년에 당시 사진을 보니까 강금실 장관이 있더라고요. 좀 오랜만에 보는 인물이었습니다. 일단 추미애 장관은요,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수사 기소, 검사 분리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조직 문화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산적으로 그 내용이 다뤄진다면
뭐 좋은 모임이 될 수도 있겠죠.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말 생산성 있는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자리에 윤 총장은 불참을 한다고 합니다. 대검에서는 총장과 장관이 같은 행사에 동시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잘 없다. 관례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사실 윤 총장이 뭐 참석하고 싶겠습니까?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. 어떻게 그 검사장 회의가 이루어질지,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요, 21일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21일 이후에 한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야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나누지를 못했어요. 야권은요, 보수통합신당이 드디어 이름을 붙였죠. 미래통합당인데, 미래.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이 쓰던 말이죠. 미래라는 말이 붙었습니다. 안 전 대표 거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. 근데 대표도 황교안 대표 그대로 가고, 뭐 원내대표도 심재철 원내대표 그대로 가고, 여기에 시민단체를 대표했던 장기표 공동위원장이 사퇴를 또 선언하면서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. 최고위원 4명 추가로 된다고 하죠. 그 안에 원희룡 제주지사도 있고, 네, 그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세보수당을 비롯한 이제 최고위원들이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이건 또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. 그런데 당에서 이제 공천 관련해서 또 조금 잡음이 일려는 것 같아요. 홍준표 전 대표에게 당에서 좀 허엄지 출마를 해달라라고 했고, 홍 전 대표는 원래 이제 경남 창녕에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양산을로 그럼 해볼까? 라고 하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절반은 수학이다 라고 했었는데, 황교안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다른 곳을 좀 제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어디를 제안하게 될지, 그리고 홍 전 대표는 과연 이번 걸 또 받아들이게 될지, 이것도 한번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 안철수 전 대표는요, 안철수 신당은 안 돼요. 국민당도 안 돼요.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결국 당명을 정했어요.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국민의당으로 이제 명칭을 정했는데, 국민새정당과의 구별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제 국민당은 안 되고 국민의당은 이제 오케이를 한 모양입니다. 구두로 이제 오케이를 했다고 해요. 안 전 대표가 태클을 걸지마라는 그 노래를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. 태클을 걸지마.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 가사 안에요, 지금부터 뛰어, 앞만 보고 뛰어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. 아마 안 전 대표 앞으로 뛰려고 뭐 이런 내용을 또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과연 국민의당이 정말 오렌지 돌풍을 일으키게 될지, 이 부분도 내일 한번 짚어보고요. 또 하나의 또 과거의 이름,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현 국민의당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이 또 나왔어요. 과거 이름이죠. 당 출범 17일쯤에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조금 아직 걸림돌이 있습니다. 손학규 대표가 이제 이선 후퇴를 하느냐 이 여부인데요. 대한신당과 평화당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손학규 대표의 이선 후퇴를 얘기했는데, 손 대표는 이선 후퇴를 2월 29일에 미래세대와의 연대가 다 마무리된 후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과연 그 미래세대와의 연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하게 될지, 과연 되긴 될지,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내일 일요일 뉴스와에 대해서 다시 뵙겠습니다. 취중진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